오늘 우리 찐테크TV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나도 요새 고객들 상담을 하면서 플랫폼 업종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자녀한테 선물하면 좋을 섹터가 어디 있을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 메타버스가 있잖아. 내가 고객님한테 메타버스 소개해드리니까 나 그 뉴스나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미래 산업 아니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해외 주식 로블록스 매수해드리면서 고객님한테 메타버스 책 선물해드리니까 진짜 발음 너무 좋더라. 나도 너무 동감하는 게 영화 매트릭스 말씀드리면서 메타버스 설명드리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에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 일단 메타버스 개념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초월한 세상을 의미해. 달리 말하면은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혹시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 원 그거 알아? 재밌게 봤지.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돈도 벌고 가상현실 내 스타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해. 이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가상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지.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전기차가 아니라 왜 굳이 우리가 메타버스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혹시 1700조 시장 들어봤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 업종이 2030년 기준 1100조 원 시장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이보다 1.5배 이상 큰 1700조 시장이라고 해. 근데 사실 이게 13세 이하 이용자 수가 대다수고 우리 같은 직장인은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힘든데 지표로만 보면은 로블록스가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5억 명이고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2억 명이 달하거든. 이렇게 엄청난 추세를 이용해가지고 회사에서는 가상현실 모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만들기도 해. 사람이 CF 모델, 가상 모델, 로지야. 얘는 인스타그램 스타 릴 마켈라인데 이 친구는 심지어 남자친구도 있어요. 얘는 구독자가 무려 300만. 300만? 3만도 없는데 우리 작년 기준으로 광고 수입이 130억 정도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용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홀로렌즈였나? 그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 글래스 너무 예쁘더라고. 난 이거 진짜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은 아주 호시탐탐 메타버스로 나가는 걸 노리고 있다? 그럼 다 좋아. 다 좋은데 항상 고점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최근에 상장한 맥스트만 하더라도 따상상을 기록하고 주가 흐름이 되게 좋게 가고 있고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만 하더라도 지난 6월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을 좀 반출해보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니콜라 사태도 그렇고 고점에 불리면 어쩌지?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고점에 투자하면 진짜 솔직히 아찔하지. 근데 메타버스는 좀 달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상현실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냥 게임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있어. 그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지. 로블록스나 아니면 제페토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BTS, 블랙핑크처럼 글로벌 아이돌들이 공연도 하고 팬사인회도 한다니까? 진짜 재밌겠다. 그치. 그리고 구찌 있잖아. 명품 브랜드 구찌도 파는다고 물건을. 이게 말이 돼? 여기 가상현실이 얼마나 시장성이 넓은지 이게 반추하는 거 아니겠어? 와, 그러면 이거 찐테크 TV로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메타버스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치.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 어떻게 봐? 페이스북 일간 이용자 수가 무려 27억 명이야. 이런 엄청난 수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진출을 했는데 VR,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페이스북 호라이즌이 있어. 페이스북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용자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당연히 하지. 이것뿐만 아니라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이용해가지고 장비 업체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지난 7월에 저커버그가 이제 IT 유명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게 있다. 페이스북이 지금은 SNS 기업이지만 5년 내로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을 변신할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 혹시 엔비디아는 어떻게 생각해? 엔비디아는 사실 너무 좋지. 거기는 VR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나 롤과 같은 고사양 게임의 필수적인 GPU를 만드는 회사고 아마 우리들은 다 알 거야. 지포스 브랜드로 알지. 되게 유명하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술력도 거의 전 세계 탑티어급이어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중에서 정말 주목하고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다 아는 페이스북, 엔비디아 말고 다른 업체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 오토데스크 들어봤어? 캐드의 글로벌 세계 1위 업체야. 캐드가 뭐 하는 거냐? 메타버스에 딱 직결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배경을 만드는 회사야. 그 캐드를 이용을 하지 않고서는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필수적이네. 그렇지. 메타버스 세계를 구성하기 정말 필수적인 캐드를 점유하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오토데스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 페이스북이나 뭐 오토데스크, 엔비디아 같은 거 봤으니까 국내 주식 한번 볼까? 국내 주식은 네이버의 제페토가 메인인데 다른 방면으로는 최근에 7월 27일에 상장한 맥스트가 따상상 기록하면서 주가 흐름이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10년간 증강현실, AR 기술만 판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AR 컨텐츠를 제작할 때 필요한 도구나 환경들이 있잖아.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AR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맥스트 말고 자이언트 스텝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자이언트 스텝은 이 VR이나 XR 여기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야.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이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냥 콘텐츠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유저끼리 소통할 수 있는 리얼타임 콘텐츠 이걸 만드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거든. 진짜 현장감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메타버스 사실 떴던 게 유저들끼리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일반 투자자들이 나는 종목에 투자하기 좀 무서워요. 좀 안전하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 일단 대표적으로 해외에 상장한 ETF가 딱 하나밖에 없어. 메타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etfdb.com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 뭐 크게 볼 지표로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어느 비중으로 담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뭐 두 번째로는 순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세 번째로는 운용 보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언제 상장을 했는지 이 정도를 좀 지켜보면 되는데 이 메타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 비율은 0.75%로 ETF 평균이 0.3에서 0.44인데 다소 비싼 편이라고 볼 수가 비싸다. 있고 순자산 총액이 한 400억 원 정도 조금 작은 규모고 상장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어느 비중으로 담았냐 이건데 맞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았고 그 이외로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 이렇게 많이 담았거든. 나는 전반적인 산업군에 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타 ETF에 관심을 가져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찐테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메타버스 다 좋은데 혹시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준다면? 한 말씀 해볼게. 메타버스의 리스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좀 둔화가 되면은 가상현실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활동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구독자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좀 저연령대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 셧다운제 같은 거 있잖아. 그게 갑자기 딱 생기면은 메타버스 사람이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범죄가 하나 실제로 있었는데 가상현실에서 그 이용자를 현실 세계로 끌어들여가지고 금품 갈취하고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 좀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메타버스 내에서 유해 컨텐츠가 유통되는 거 안 좋은 영향일 수 있겠지. 한번 결론을 내보자. 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치. 생각을 해.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성장 산업이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집에 있는 체류 시간이 증대되고 있고 또 로블록스는 로벅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창출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실생활과 맞닿아 있다는 건데 대학교만 하더라도 졸업식이나 오리엔테이션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업은 사내 회의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유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유세. 실생활과 점점 더 맞닿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5G나 반도체나 IoT 기술력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메타버스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여의도 기관이나 월스트리트 기관에서 쓰는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기계식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는데 본인이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메타버스 전반적인 산업을 사는 메타 ETF를 추천을 하고 나는 개별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 세 가지 엔비디아, 페이스북, 오토데스크를 추천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시점을 잡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매매를 하는 걸 추천을 할게.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 그치. 좋은 전략이야.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 지금까지 살펴봤고 혹시 궁금하거나 저 알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안녕.